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보험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2일 평택촌놈 1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주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첫 번째로 5일에 북미 실무 협상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어요. 테마주가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소식이 있었어요. 결국은 파주 쪽에서 또 추가로 확진이 됐는데요. 오늘 이 뉴스에 비하면은 테마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이 9월에 2조 243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21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월간 순매수로는 21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죠.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 나와주지 못하면 결국은 지수는 하락한다. 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지수가 꺾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꺾이고 있죠.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이 SLBM 추정 발사체를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죠.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발사체라고 하니까 발사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SLBM으로 추정이 된다는 건 미사일이거든요.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인데 그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앞두고 미국한테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점점 강도가 좀 세지죠.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적당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미국의 PMI죠. 구매관리자 지수가 47.8. 그래서 이게 좀 50을 밑돌면 좋지 않은데요. 2009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2009년 6월이면 벌써 10년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좀 어떤 경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어제 미국이 엄청 다운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당위성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또 시장이 그걸 단기 호재로 삼아서 반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요일, 목요일 미국 시장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뉴스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 등락 결과를 보면은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1선 이탈했는데요. 2050선을 확실히 이탈했어요.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는 해외 증시 하락, 그리고 수급,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수급과 제약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HTS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까요? 코스피 지수 오늘 확실하게 빠졌죠. 하락 출발했고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죠. 2050선을 확실히 깼고요. 21선 이탈했습니다. 2031까지 빠졌고요. 자, 분봉 한번 보실까요? 종가가 저가라는 게 상당히 좋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쭉 빠졌지 않습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은 약했어요. 코스닥은 초반에 조금 반등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약업종이 좀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가 계속 밀리니까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계속 밀렸지 않습니까? 뭐 하나 좋은 게 없었어요.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전기전자가 여전히 위에 있는데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건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가 어제 미국이 급락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아우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그랬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빠지긴 합니다만은 단기에 이런 변수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런 흐름이고요. 어쨌든 단기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추세는 꺾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이죠. 자, 코스피, 코스닥. 자,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어떻습니까? 쭉 매도했죠. 뭐 장 마감하고 나서 좀 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건 거의 뭐 블록딜이라고 봐야죠. 기관 어떻습니까? 기관도 처음부터 끝까지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어요. 물론 선물에서 매수를 해줬는데요. 기관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해지 기능이 크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자 이게 이제 14,950계약 14시 52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15시 9분 때까지 거의 비슷해요. 15만 계약 가까이 15,000 계약이죠. 15,000 계약 가까이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950 계약이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장 막판에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오늘 뭐 10,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특별히 지수를 버티게 할 수 있을 그럴 요인이 없었어요. 오늘은 연기금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죠. 연기금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죠.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결과적으로 과매도 나왔어요. 과매도 10,000계약 이상 매도 나오는 건 과매도라고 봐야 됩니다. 장중에 15,000계약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과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매수했던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매도 세력 쪽에서는 열받죠. 그래서 더 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수급적으로 좋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이 좋지 않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자, 제약업종이 좋지를 못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약업종도 좀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업종이 초반에 좀 반등 나왔는데 결국은 밀리다 보니까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 특이사항을 보면요. 코스피는 선물 과매도로 급락세를 연출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코스닥은 코스피 급락으로 결국 따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SK와 부산산업입니다. SK는 보유자는 홀딩의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가총액에 비하면은 엄청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부산산업은 보유자는 홀딩 후의 매도,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북 테마죠. 철도 테마인데요. 오늘 대북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SK. 자, SK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어제 상승했었죠.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고요. 뭐 10% 정도 상승하는 게 맞는데요.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이 정도 버티는 거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탄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에서 던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꺾이면 그때는 정리하고 관망해야겠죠. 그런데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시장이 꺾이는데 지주사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부산산업. 자, 이거 대북 테마죠. 철도 테마인데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까지 아직 그 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가거나 꺾이는 흐름 나오면 정리하고 아래에서 접근.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보시면은 지수 전망 대응 전략인데요. 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상승 요인은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가 발생하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급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떤 단기성 호재가 나왔을 때 반등 가능하고요. 추세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과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반등 시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한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세요. 지금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정받은 종목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대북 테마주들도 아직 안 움직이는 종목, 눌림목이 있는 종목 이 정도. 자, 그리고 일본 관련한 종목들은 요즘에 거의 소강 상태인데요. 한번 갑자기 반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조금 소액 정도로 들어가 보는 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가 많이 있죠. 가을이면 미세먼지도 가능하고요.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역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은 반등 시 하방향 시도를 하자. 지수가 오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여기서 더 급락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은 단기에 조금 반등하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들어가자는 것이죠. 혹시라도 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반등할 때 하방향을 시도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0월 2일 자, 평택촌놈 1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용이 좋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9년 10월 2일 1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